당신은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생각을 주입당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 좀 도발적이죠? 오늘 우리가 바로 이 문제를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자, 그럼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로 시작해 볼까요?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게 뭐 그리 대단한 질문이냐 싶으시겠지만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시작됩니다. 자, 이 지도 한번 보세요. 아마 우리한테 제일 익숙한 세계 지도일 거예요. 그렇죠? 지도의 딱 중심에 영국이 자리 잡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대영 제국이 전 세계의 표준을 정하던 시대의 유산 같은 건데요. 심지어 우리가 쓰는 극동이라는 단어조차도 철저히 영국 중심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표현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보는 세계 지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딱 봐도 다르죠. 이건 고대부터 이어져 온 자신들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이른바 중화사상을 반영한 거예요. 지도를 자기들 관점에 맞게 완전히 새로 그린 거죠. 남반구로 가보면 또 제일 있습니다. 아니 왜 우리는 항상 지도 맨 아래에 처박혀 있어야 해?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서 보시는 것처럼 아예 지도를 위아래로 확 뒤집어 버리기도 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믿었던 지리 정보마저도 결국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이렇게나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이걸 관통하는 핵심 개념이 바로 세계관입니다. 뭐랄까, 우리가 현실을 인식하고 해석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렌즈 같은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지는 핵심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나는 과연 내 생각의 주인인가? 아니면 나도 모르는 어떤 거대한 시스템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는가? 다시 말해,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생각을 주입당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다면 이런 세계관, 이런 렌즈는 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놀랍게도 그 실마리는 우리가 아주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바로 그 친숙한 동화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자, 이솝부화, 개미와 배짱이, 다들 아시죠? 우리가 보통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는 건 뭐죠? 맞아요. 성실하게 일해야 한다,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이런 교훈이죠. 그런데요, 이걸 좀 다른 시각에서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쩌면 예술이나 창의성의 가치는 깎아내리고 오직 땀 흘리는 노동만이 미덕이라고 가르치는 그런 지배적인 세계관을 은연중에 주입하는 도구일 수도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 말이죠. 이와는 정말 정반대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동화도 있어요. 바로 생쥐 프레드릭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예술가인 프레드릭은 다른 쥐들이 열심히 식량을 모을 때 햇살, 색깔, 단어 같은 걸 모아요. 그리고 혹독한 겨울이 닥쳤을 때 바로 그 프레드릭이 모은 이야기와 시가 다른 쥐들에게 희망과 온기를 불어넣어주죠. 예술이 공동체를 구원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로 그려지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관점이죠? 자, 그럼 이번엔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동화, 백설공주 이야기를 한번 다른 렌즈로 들여다볼까요?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 이야기 속에도 특정 세계관이 숨어 있다는 주장이 있어요. 예를 들어 남성 캐릭터들의 행동을 한번 보세요. 난쟁이들은 백설공주를 땅에 묻는 대신에 왜 유리관에 넣어서 전시했을까요? 또 왕자는 깨어나지도 않은 어떻게 보면 실신 상태인 공주를 보고 반해서 그걸 자기 성으로 가져가려고 하잖아요. 생각해보면 좀 기이한 설정들이죠. 그래서 이런 해석까지 나옵니다. 시신에 끌리는 남자와 결혼한 백설공주는 결국 평생 거울을 보면서 거울아 거울아라고 물었던 계모의 불안을 그대로 답습하게 될 것이다. 결국 자신을 파멸로 몰고 갔던 그 아름다움이라는 굴레에 영원히 갇히게 될 거라는 좀 섬뜩한 해석이죠. 이렇게 동화 속에 은근하게 스며든 세계관들은 어쩌면 우리를 둘러싼 더 거대한 시스템의 일부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아이디어를 현대적으로 그리고 가장 강렬하게 파고든 우화가 있죠. 바로 영화 매트릭스입니다. 영화 매트릭스를 보신 분들이라면 이 대사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영화는 말 그대로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가짜 현실 속에서 살아간다는 게 어떤 건지를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현대판 우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영화가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영화의 메시지 자체가 한 단계 더 진화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네오라는 구원자가 나타나서 인류를 해방시킬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그 구원자라는 존재조차도
사실은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또 다른 통제 장치였다는 게 밝혀집니다. 그래서 영화가 최종적으로 던지는 메시지는 뭐냐? 누군가 널 구원해 줄 거라 기대하지 마라. 너 스스로가 너의 구원자가 되어야 한다.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만약 우리의 현실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힘들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면 우리는 대체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무력하게 받아들여야만 할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인식하는 거죠. 내가 보고 듣는 것들이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는 사실, 그 이면에 어떤 의도나 세계관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독립적인 생각을 향한 첫걸음이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의 마지막은 여러분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세계관을 이루고 있는 수많은 기본 설정값들, 그 중에서 한 번쯤 이게 정말 맞나? 하고 의문을 가져볼 만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